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5회가 마무리가 됐죠. 일단 저는 이제 주요 문제 해설보다는 뭐 쉬운 문제이기도 했지만 전체 해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체 해설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총평 먼저 해드리자면 난이도는 중 정도였다. 왜냐면 그렇게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할 정도의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나머지는 조금 평이했다. 그리고 뭐 인물사 중심으로 봐도 박은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물사로 봐도 굉장히 예측 가능한 분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총평은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역시나 정치사를 잡는지 한능검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죠. 정치사 비중이 역시나 36문제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1번 문제는 뭐 역시나 1번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이런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는데, 뭐 주먹도끼를 방점 찍고 바로 가주시면 되죠. 바로 가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옳지 않은 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옳은 것으로 나오니까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뭐 초기철기, 청동기, 그리고 청동기와 초기철기, 신석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잡는 게 역시나 중요해요. 한국사는 국어 문제가 아니다. 제가 항상 영상 때마다 강조하는 포인트죠. 잘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일단 혼인 얘기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아마 두 개 나라밖에 없죠. 혼인 얘기 나오면 고구려의 서욱제 혹은 옥조의 민며느리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자가 중심이 되죠. 여자가 집으로 돌아간다. 돈을 요구했는데 일종의 매매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민며느리제를 가지고 있었던 가는 옥저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자는 신지라 한다. 자,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정확히 얘기하면 사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나는 사만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읍군과 삼로가 각 지역의 부락을 다스렸던 동해와 옥저. 이 중에 옥저에 해당되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신성지역 소도는 삼한, 사출도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출도는 부여, 단궁, 과마, 반어피는 동해,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줘야 될 게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데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수가 같아서. 그래서 뭐 말, 말, 주옥, 모피가 나오면 부여 특산물이라는 것까지 같이 좀 알고 가서 구분해 주세요. 뭐 비슷한 건 없어요. 비슷한 건 없는데 세 가지다 보니까 그냥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가시고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3번 문제가 좀 주요 문제 중에 하나죠.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광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은 함락이 되죠. 언제? 3세기 동천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 2번이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정답으로 2번을 많이 찍었을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가 뭐 많은 강의를 할 때 초기 수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초기 수도 국내성에서 우리가 평양성으로 옮기는 뭐 이런 내용을 뭐 강사분들이나 뭐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수도는 아니에요. 국내성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동명왕은 졸본의 수도를 세운 걸로 나와져 있고요. 2대 유리왕 때 국내로 수도를 옮겼다. 국내성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두 번째 수도가 국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는 백제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대가를 정복하고 세운 순수하며 세운 비, 순수비죠. 순수비는 신라 진흥왕이잖아요. 이건 현재 고구려의 문화유산이고 광개토대왕비는 그냥 광개토대왕이 그 업적을 장수왕이 캐치해서 남겨놓은 거죠. 자, 5번 돌무지 덧날 무덤. 장군촉은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입니다. 자, 돌무지 덧날 무덤은 신라 거죠.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무덤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돌무지 무덤 그리고 신라 거 외울 때는 그냥 덧널 무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만들어지는 무덤은 돌빵 무덤.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약간 포인트를 주셔서 돌무지, 그 다음에 덧널 무덤, 그 다음에 돌빵 무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게 작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일단 5번은 신라의 무덤 양식이다. 4에서 6세기 때 유행했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4번.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캐치해야 될 거. 자, 여기서도 역시나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죽어서 웅진으로 옮겼다. 자, 이거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공격했던 그 이후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던 백제 문주왕 때 이야기고, 여기 이제 구천이란 포인트가 나오죠. 자, 구천이란 포인트가 나오면 신라 백제의 관산성 전투. 백제 성왕, 신라 진흥왕이죠. 백제 성왕은 이미 사비로 천도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결국에 웅진 시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래? 라는 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2담론은 백제 무령왕이 했던 지방행정으로 설치한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익산 미륵사천거는 사비 시절의 왕이었던 백제 무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흑치상지 나오면 백제 멸망 후 바로 백제 부흥운동,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에 의한 불교 수용은 한성 시기의 백제 침류왕, 개백의 결사대 황산벌은 백제 멸망 당시의 전투죠. 자, 백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한성 시기, 웅진 시기, 사비 시기를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백제를 공부할 때는 그 세 가지 도읍 시기에 대한 왕을 아주 대표적인 왕들을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번 문제는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일단 이것도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 볼까요? 자, 대하천이 나왔네요. 근데 이건 뭐 대하천을 모른다고 해도 알면은 신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몰라도 근데 여기 육두품이 나오죠. 육두품은 좀 많이 유명하니까요. 육두품이 나오는데 이 제도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 즉 이 제도는 그러면 신분 구별로 인해 승진 상한선을 정해놨던 신라의 골품 제도임을 알 수가 있죠. 골품 제도의 대표적인 특징 소래의 크기 등을 일상생활에서 규제하였다. 뭐 옷감은 물론이고요. 신발의 그 종류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도 제한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강력하게 또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하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거는 신라의 화랑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을퍼서의 권위로 처음 마련된 거는 고구려의 진대법, 빈민구휼 제도죠. 그 다음에 3번 서울의 관책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였다. 이건 그냥 서울 차대법이죠. 조선시대에 등장했던 법이고요. 5번 문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나왔던 음서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직 진출의 특권이죠. 그렇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자, 건모잠 나오면 끝나죠. 제가 항상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인트입니다. 건모잠은 고구려 부흥운동 때밖에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겉모잠 보였으면 이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 아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빨리 넘기고 좀 난해한 문제 풀어보는데 시간 투자하는 게 좋겠죠. 자, 겉모잠 캐치했으면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면 삼국통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사비성함락은 백제함락을 얘기하고요. 그 뒤에 평양성함락 된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당나라의 침략 야욕이 드러나자 나당 전쟁을 통해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완벽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가는 한번 보죠. 가도 뭐 역시나 특별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 보면은 동경 나오죠. 동경. 오경도 나오고 동경, 상경, 중경, 남경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반해죠. 반해. 여기 나와 있는 이불병자상은 뭐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다라고 보여지는 굉장히 특별한 발해의 문화재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가국가는 발해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근데 이게 2점짜리로 나온 거면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인 문제가 되는 거고 발해 정답 3번이 됩니다.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낸 거? 백제 근초고왕이고요.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이죠. 광평성은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만들었던 중앙관제가 되고요. 구주 오소경은 지방행정제도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완성된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잡고 바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죠. 8번 문제. 자, 8번 문제도 역시나 포인트를 잡고 넘어갈 텐데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 이게 핵심이 될 수가 있죠. 인도가 당시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천축국이라고 불렸어요. 천축국.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천축국. 거기에 5개로 나뉘어져 있는 천축국을 돌아보고 쓴 책. 바로 왕호 천축국전입니다. 정답 바로 나오죠. 정답 4번에 이 스님은 여기 이름이 나오나요? 이름은 안 나오네요. 그 해초 스님이죠. 해초 천축국 이렇게 외워주시고 향가 모음집인 상대목에 대한 편찬 바로 위흥 각간이나 대구화상 같은 스님이 만들었고요. 세소고개를 제시한 인물은 바로 원광법사, 무예가에 의한 대중화는 원유대사, 화엄일승법계도 화엄사상, 의상대사가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전부 다 일단 통일신라 시대 그 스님들이 될 텐데 2번부터 6까지는 조금 신라 중대에 걸쳐 있는 스님들이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대목 같은 경우는 진성여왕 때라는 것도 조금 캐치해 주셔야 되고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10회씩 조금 끊어서 갈까 해요. 일단 가독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업로드할 때 그 용량이나 이런 거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문제씩 끊어서 영상은 올라갈 거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제 봐주시면 될 거예요. 10번까지 보시면.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나 그냥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김원창 나오죠. 뭐 김원창 나오면 이 시기 뭐예요? 김원창의 난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국호 이름을 장안 그렇게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에는 뭐 진압돼서 김원창의 자결로 나는 진압이 되게 되지만 이 시기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해공항 피살 이후의 시기라고 나오져 있는 포인트도 있죠. 자, 정답은 바로
5번이 됩니다. 구산선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라 하대가 시작 시점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불교 종파죠. 선종불교. 이 선종이 9개의 산의 근거에서 문파, 즉 9개의 산의 근거를 두고 각각 대표적인 파벌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구산선문입니다. 이서 구산선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종구산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3점짜리로 나오면 솔직히 좀 땡큐인데 자 일단 한번 보면 김음돌의 나는 신라 중대 신문왕 거칠부는 진흥왕 때 나오니까 신라 상대가 되겠죠. 삼국시기. 자, 김춘추가 최초 왕이 올랐죠. 이때부터 이 해공왕 때까지를 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그 김춘추 무효당 직계가 해공왕 때 끊기고 난 이유가 신라 하대가 되는 거고요. 자, 4번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 목탑 선덕여왕 삼국시대 시기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신라 상대가 되겠습니다. 상대, 중대, 하대에 대한 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중간만 보시면 돼요. 그 신라 중대의 시작은 김춘추 태종무효당의 즉위 그리고 신라 하대의 시작은 무효당 직계 자손인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부터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태사. 삼태사 누구지? 해서 이거 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고창 전투라는 포인트가 있고 견훤과 싸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인물은 자, 이거 보세요. 견훤과 싸웠다. 그러면 그냥 궁예 아니면 왕건일 텐데 일반적으로 궁예는 나주 전투 외에는 후백제 견훤과 격돌한 전투로 크게 특징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후삼국의 통일을 염원했다. 후삼국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태조 왕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태조 왕건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답을 살펴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신라에 침입하여 경양을 죽인 인물은 바로 이 인물이죠. 견훤에 해당이 되고요.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제 등고는 고려 예종 그리고 마진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던 인물은 궁예 그리고 후주와 사신을 교환한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였다. 그러면 후주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땅기가 있죠. 이 사람은 뭘 했나요? 광종에게 건의해서 과거제를 시행했던 인물이죠. 일단 그냥 후주 나오면 광종이다라고 일단 포인트 잡고 가셔도 크게 무리되는 시험 문제풀이에 무리될 건 없으니까 5번은 광종 때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짧은 총평과 함께 10번까지의 문제에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의 영상, 뭐, 제가 지금 연속해서는 다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업로드 사항이 이렇게 차이가 있진 않을 거니까 바로 다음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